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4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왕털보와 전영감 장남에게 매를 맞은 아큐는 그 분풀이로 여승을 놀리다가 여자를 알게 되고 조영감네 하녀 오씨 아줌마에게 잠을 자자고 말해 일대 소동이 벌어진다. 그 후 아큐는 날품팔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배를 골게 되고 결국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갈 결심을 한다. 아큐가 미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해 중추절이 막 지난 무렵이었다. 아큐가 돌아온 것을 안 사람들은 모두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날이 저물 무렵 그는 개슴츠레한 눈을 하고 술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한 움큼의 은전과 동전을 계산대 위로 던지며 말했다. 자, 현금이여, 술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보니 그는 새 겹옷을 입고 있었다.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 여겨지면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미장의 관례였다. 점원도 주인도 손님도 의아해하면서도 존경의 태도를 표시했다. 아, 아큐, 돌아왔군. 돌아왔지? 돈을 많이 벌었나 본데. 어디에 가 있었던 거야? 성 안에 가 있었어. 이 소식은 그 이튿날로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새 겹옷을 입은 아큐의 성공담을 궁금해했다. 그동안 말이야, 거인 영감 댁에서 일을 좀 거들었지. 이 영감은 본래 성은 백시지만 온 현안에 오직 하나뿐인 과거에 급제한 거인이므로 성을 붙이지 않아도 거인이라 하면 의례 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 댁에서 일을 거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젠 그의 일은 거들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 왜 그러나? 멍청하기 때문이지 뭐. 이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 아니, 그런 인사가 거인이라니. 에휴, 다신 일을 거들어주지 않을 걸세. 이 한마디에 듣는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면서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아큐 따위는 거인 영감 댁에서 일을 거둘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그래도 막상 일을 거들러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자네들 사람 목 자르는 거 본 적 있나 혹시? 아니, 사람 목을 자르다니? 그거 정말 볼만하지. 야, 그 혁명당을 죽이는 거였는데 굉장했다니까. 어휴, 얼마나 볼만하던지. 이렇게 말하며 너무 고개를 흔드는 바람에 그의 바로 앞에 앉아있는 조사신 얼굴에 침이 튀었다. 아큐는 벼랑간 오른손을 들어 목을 길게 빼고 정신없이 듣고 있는 왕털보의 뒷덜미를 향해 내리쳤다. 싹둑! 순간 왕털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섬과 동시에 재빨리 목을 움츠렸다. 이 무렵 미장 사람들의 눈으로 본 아큐의 지위는 조영감 이상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었겠지만 거의 동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머지않아 아큐의 명성은 온 미장 규중에까지 퍼졌다. 추칠 아줌마가 아큐한테 남색 비단 치마를 샀대. 조금 낡기는 했지만 단돈 90전이라네. 조배간의 어머니도 애들에게 입힐 빨간 모슬린 저고리를 샀대. 거의 새 건데 단돈 30전도 안 된다나 봐. 그래서 여자들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서로 아큐를 만나고 싶어 했다. 마침내 이것은 대저택의 안방에까지 퍼져갔다. 그도 그럴 것이 추칠 아줌마가 너무 싸게 사 기쁜 나머지 그의 비단 치마를 조씨 부인에게 보여주러 갔고 조씨 부인은 그것을 조영감에게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했기 때문이었다. 아큐에게 수상한 데가 있으니 문단속을 잘 해야겠지만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쓸만한 게 있을지 모르니 한번 다녀가라고 하죠. 조시댁의 전 가족은 초조하게 아큐를 기다렸다.
한참 만에야 아큐가 추칠 아줌마 뒤를 따라 들어왔다. 아큐, 성안에 가서 돈 좀 벌었다고? 조영감은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다. 잘 됐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뭐, 헌 물건이 좀 있다고? 전부 가져와서 보여주지 않으려나?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이야. 아이 뭐 추칠 아줌마에게도 말했습니다만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 에이, 설마 그렇게 빨리 없어질 리가 없을 텐데. 그건요, 친구 물건으로 많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다 사갔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냥 조금은 남아있겠지. 아, 글쎄 뭐 지금은 뭐 문발 한 장이 있을 뿐이죠. 그럼 그걸 내일 가져오게. 아큐, 이제부터는 무슨 물건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갖다 보여주게라. 값은 다른 집보다 더 줄 테니까 말이야. 아큐가 승낙을 했으나 조영감과 수재는 아큐의 불손한 태도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수재는 이 염치 없는 놈을 마을에서 아예 쫓아내버리려고 했지만 조영감은 그런 짓을 하면 원한을 살 수 있다면서 점잖게 훈계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벌써 아큐에게는 퍽 불리했다. 다만 일부의 건달들은 더 자세히 아큐의 내막을 알고 싶어 꼬치꼬치 캐물었다. 아큐, 말해봐. 대체 어떻게 돈을 벌게 된 거야? 그러면 아큐도 그다지 숨기려 하지 않고 으쓱거리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실은 거인 영감 댁에서 일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한 거지 뭐. 뭐야? 도둑질을 했다고? 아니 내가 직접 담을 넘은 건 아니고 난 그냥 밖에서 물건만 받아냈어. 근데 왜 미장으로 돌아온 거냐? 어느 날 밤에 담장 안에서 건네주는 꾸러미 하나를 받았는데 집안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냅다 도망쳤지 뭐. 뭐야? 그러니까 넌 겁쟁이 촌도둑이었구나?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큐에게 더욱 불리하기만 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아큐를 경원한 것도 실은 원한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보니 그는 두 번 다시 도둑질할 용기마저 없는 좀도둑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야말로 두려워할 것도 못 되는 존재가 아닌가. 선통 3년 9월 14일 한밤중에 커다란 검은 배 한 척이 강가 부두에 닿았다. 그것은 바로 거인 영감의 배였다. 그 배는 미장의 커다란 불안을 가져왔다. 정말요? 분명하다니까. 혁명당이 입성할 것 같으니까 거인 영감이 우리 마을로 피난 온 거라고. 아큐도 혁명당이라는 말은 벌써부터 듣고 있었고 금년에 자기 눈으로 혁명당이 처형되는 것까지 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는 몰라도 아큐는 혁명당은 반역이며 반역은 그를 곤란케 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혁명당을 매우 미워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백리사방으로 이름이 알려진 거인 영감마저 그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다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혁명도 좋구나. 그래, 이 나쁜 놈들 모두 죽여버려라. 더러운 놈들, 미운 놈들. 나도 항복해서 혁명당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자니 또다시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어찌된 셈인지 자기는 혁명당이고 미장 사람들은 모두 그의 포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너무 기쁜 나머지 무의식 중에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혁명이다! 혁명! 미장 사람들은 모두 공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가련한 눈초리란 아큐가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그걸 보자 그는 한여름에 빙수라도 마신 듯 속이 후련했다. 이제 갖고 싶은 건 모두 다 내 거야!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도 모두 가질 수 있어! 으아! 지화자! 그래!
후회도 소용없어. 지화자 좋으시고 내 손에 잡은 쇠채찍으로 네 놈들을 치리라. 때마침 조시댁의 두 영감과 두 사람의 친척이 대문 앞에서 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겁먹은 얼굴의 조영감이 조심스레 아큐를 불렀다. 좋으시고 얼씨구 좋다. 아큐. 씨. 아큐는 자기 이름에 시자가 붙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거니 생각하고 노래만 불렀다. 얼씨구나 좋다. 그래 후회도 소용없어. 얼씨구 좋다. 아큐 씨. 아큐. 시자를 빼고 부르자 아큐는 그제야 서서 고개를 돌렸다. 뭐야? 아큐 씨. 요사이. 그래 요사이. 돈은 잘 버나? 돈을 버냐고? 아무렴. 필요한 건 모두 다 내 거야. 아큐 형,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조배가는 마치 혁명당의 속셈을 떠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조심 말했다. 가난뱅이라고? 아큐는 마음이 들떠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사당에 돌아왔다. 혁명? 그거 재미있다. 흰 갑옷에 흰 투구를 쓴 혁명당이 쳐들어온다. 저마다 청령도며 쇠째찍 폭탄 총 3,000양인도 장도 같은 거 들고 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아큐 함께 가세 하며 날 부를 거야. 그래서 난 마을로 가는 거야. 미장의 촌놈들 꼬락선이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을 거야. 무릎을 꿇고 아큐 목숨만을 살려줘 하며 애걸하겠지. 누가 들어준대? 의설은 소디와 조영감을 죽이자. 그리고 나서 수재, 또 가짜 양남. 몇 놈이나 남겨둘까? 왕털보는 남겨둬도 상관없지만 아니야, 그놈도 없애버려야지. 가만, 그리고 물건은? 곧 뛰어들어가서 상자를 여는 거야. 마저은 은화 모슬린 저고리. 그리고 나서 수제 마누라의 남경식 치임대를 우선 사당으로 운반해 오는 거야. 그 다음엔 전간의 탁자와 의자를 버려놓고 그 다음엔 여자를 데려와야지. 조사신의 누이 동생은 정말 추물이지. 추칠 아줌마의 딸녀는 아직 젖비린내 나고 가짜 양놈 마누라는 변발 없는 사내와 동침을 했으니 좋은 물건은 어때? 오시 아줌마는 오래 못 봐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발이 너무 커. 아큐는 공상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코를 골았다. 다음 날 그는 꽤 늦게 일어났다. 거리에 나가보니 어제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배가 고팠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무슨 좋은 수가 생긴 것처럼 천천히 걷기 시작하여 어느 틈엔지 정수함으로 향했다. 정수함은 봄철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개 한 마리가 안에서 지저댔다. 그는 급히 벽돌 조각 몇 개를 집어들고 한층 더 힘있게 문을 두드렸다. 검은 문에 벽돌 자국이 숱하게 찍혔을 무렵에야 비로소 누군가 문을 열려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너 또 뭐 타러 왔어? 혁명이야. 알고 있지? 혁명? 혁명이라고? 혁명은 벌써 끝났어. 뭐? 혁명이 끝났다고? 넌 몰랐어? 그놈들이 벌써 혁명하러 왔다가 간걸. 누가? 수재하고 그 가짜 양놈 말이야. 늙은 여성은 아큐가 풀이 꺾이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다. 그건 벌써 그날 오전 중, 그러니까 아큐가 한참 잠들어 있을 때의 일이었다. 소식이 빠른 조수재는 혁명당이 밤새 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변발을 머리 위로 말아올리고 날이 밝는 대로 이제껏 사이가 안 좋았던 가짜 양놈을 방문했다.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동지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혁명으로 매진할 것을 굳게 맹세했다. 그들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간신히 정수함에 있는 황제 만세 만만세라고 적힌 용패야말로 제일 먼저 혁명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곧 두 사람이 함께 암자로 혁명하러 갔다. 여긴 신성한 곳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늙은 여성이 앞을 가로막자 두 서너 마디 억지 신문을 한 끝에 그 여성을 청조 정부의 한패로 간주하고 단장과 주먹으로 실컷 때렸다. 아이고, 안 돼요. 아이고,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고. 그들이 가버린 뒤에 늙은 여성이 정신을 차려보니 용패는 벌써 땅 위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관음상의 보좌 앞에 있던 선덕 향로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난 아큐는 자신이 늦잠을 잔 것을 매우 후회했으며 또한 수재와 가짜 양놈이 자기를 부르러 오지 않은 것도 심히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수재와 가짜 양놈. 그놈들은 내가 이미 혁명당이 됐다는 걸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루신 원작의 아큐 정전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아큐라는 인물이 자신을 모델로 한 건 아닌지 생각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전형준 교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큐는 한편으로 풍자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풍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과 공격을 내용으로 한다면 해학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동정, 공감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죠.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은 해학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아큐정전 이전의 루신 소설은 주로 민중의 부정적인 성격, 즉 병든 국민성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령 약이라는 작품은 청나라에 반대하고 민중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혁명가가 민중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중은 그 혁명가를 미친놈으로 취급하지요. 그 혁명가가 사형당할 때 흘린 피에 만두를 적셔서 폐병약으로 쓰기까지 합니다. 이 인혈만두의 현실에서 민중이 긍정적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큐정전이 처음입니다. 아큐의 정신승리법이 통하지 않는 장면부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마에게 구애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매우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의미에서는 그래서 더욱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구애입니다. 물론 이 구애는 거절당하고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아큐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죠. 아큐는 생계의 수단을 상실합니다. 성희롱 범죄자가 되어버린 아큐에게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큐는 도회지로 나가 도둑이 되고 도둑이 되어서 번 돈과 작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것이 기화가 되어서 결국 강도단으로 몰려 체포되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우마에게 구애하는 장면 이후로 아큐는 풍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해학의 대상입니다. 루신 자신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독자에게 아큐는 이제 안타까움, 불쌍함과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민중의 이중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큐정전은 이 이중성을 절묘하게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루신 원작의 아큐정전 3부를 마칩니다.